스페인 재료를 일일 천하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루짜리 떨렁 끝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죠.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쪽의 소식을 보게 되면은 스페인의 고재금융이나 재정위기보다는 오히려 유로 2012 축구 게임에 더 관심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축구를 잘 못해서 말이죠. 잘 게임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등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의 담보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장이 싹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스페인에 대한 그 지원이 ESM을 통하게 될 경우에 담보는 필요 없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돈은 없습니다. 담보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ESM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에 의해서 IMF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선순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M은 아무래도 유로 지역에 한정된 그 돈이고 IMF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머니터리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 ESM을 통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담보가 필요치 않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조약에 의해서 ESM이 모든 채권에 대해서 선순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채권들한테는, 직권의 채권자들한테는 헤어컷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채권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새벽 채권 금리는 20베이스 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출발했었지만 결국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년물 유통금리가 6.5%를 훌쩍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주가 역시 초기의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하락 마감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문제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ESM의 지원은 역시 조약에 의해서 국가만을 상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ESM을 통해서 지원하려면 어차피 조약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EFSF를 통한 지원이 보다 현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공포스럽게 움직였던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도 악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3당 당수가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거국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얼핏 보면 호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작지 않은 악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가 민주좌파 포티스 쿠벨레스 당수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유로존에 잔류하기 위한 공동 책임 정부의 구성을 목표로 소위 8대 전제 조건을 담은 서한을 이 주요 정당에 보냈다는 소식이 문제를 만들었죠. 문제가 됐던 이유는 8대 전제 조건이라는 것에 구제금융 재협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긴축이라고 하는 것, 긴축은 그리스가 공공부채를 지탱할 수준으로 하되 국가 재정 조정 목표를 기존의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하자라는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스페인에 대한 유한 입장에 대해서 그리스 정치인들이 유독 왜 그리스에게만 혹독하게 긴축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는 사탕 주고 누구는 사약 주고. 그러니까 스페인은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혹독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스 정치인들이 8대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결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로존 잔류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전에 정치인들이 없었던 그런 새로운 재료가 되는 거죠. 거의 배수의 진을 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리스 정치인들의 생각이 단호하다면 다시 시장은 신뢰 문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와 더불어서 스페인까지 다시 문제를 만든다면 7,500억 유로의 지금 현재 방화벽이 과연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원론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소원한 관계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결국 만나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는 것인데 메르켈이 그동안 프랑스의 그 올랑드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이 과거 메르켈은 심지어 올랑드의 주장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좌파 정치인의 꿈에 불과하다라면서 강하게 폄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폄하 정도가 아니라 올랑드가 완전히 당선되기 전까지는 올랑드의 면담 요청조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정치적으로 무시했었다라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리해 보겠습니다.
ESM을 통한 지원은 지금 사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EFSF를 통한 지원이 보다 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정치인들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린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유로존 전체 리더십 부재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 차례 회의가 6월 달에 남아있죠. 회의를 통해서 이런 간극은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